자, 우리 오늘 OLED 얘기 좀 해볼까요? 얼마 전에 그 OLED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뛰었어요. OLED 주가들이 강하게 뛰었는데, 앞으로 OLED 시장이 작년에도 꽤 성장을 했어요. 사실은, 예,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자, 지난해 OLED 재료 시장 30% 성장했습니다. 2년 내에 4조 원 규모로 커진다고 그래요. 이게 초록창에 찾아 들어가시면 있는데, 엄청나게 커지죠? OLED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OLED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약간 틀린 게 있어요. 물론, 이런 그 테레비 같은 거, 이런 거 다 나중에 OLED로 바꿔요. 정말로 화질이 좋아요. 그 OLED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일반 LCD 같은 화면하고는 틀리고, 근데 이 시장은 좀 천천히 올 거라 그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투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데 약간 좀 밀어놨죠. 뒤로 밀어놓은 상태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거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이것, 이게 뭘까요? 정말로 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예, 바로 휴대폰이죠. 그죠?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에 대한 OLED가 제일 빨리 장착될 거죠. 요거를 우리가 마이크로 OLED라고 하죠. 그죠? 작은 OLED. 특히나 이제 모니터,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꽤 성인분들도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게임에 관한 모니터에 대한 OLED, 그죠? 이런 게 많이 붙을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넷북이라든가 특히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OLED 장착한다고 공언을 했죠. 그죠? 연구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OLED 시장은 앞으로도 주구장창 전기처럼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를 잘 봐야 돼요. 이쪽의 대장은 선익인데, 선익 시스템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죠. 자, 선익 시스템 대장인데 너 많이 올랐죠. 주식을 사기가 엄청 부담되죠. 최소한 아무리 못 샀어도 이런 데 사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여기 5개선 여기인데 지금 쫓아가 사기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물론 여기 갈지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리가 무척 높다.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선을 안 깨야 돼요. 일단 5주선만 안 깨면 또 올라가긴 할 거거든요. 대신에 5주선 깨자마자 미련 갖지 말고 바로 던져야 돼요. 이런 데는 우리가 주식을 사서 모아가는 공간이죠. 이런 데는. 그죠?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딱 깨면 일단 손절하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영향으로 해서 코닥 지수가 떨어지면서 떨어질지, 뭐 경기 침체로 떨어질지, 뭐 때문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일단 시장의 큰 흐름이 먼저기 때문에 21선 깨면 뒤도 돌아오지로 던졌다가 나중에 241선이 오게 되면 여기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때도 그 얘기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나 보시면 딱 맞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는 시총의 대장주죠.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올라가기 별로 없어요. 아주 바닥바닥 끓이다가 이제 돌아갔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하나의 단점이 이 친구가 공매도가 조금 있어요. 공매도가 많아서 그게 단점이긴 한데, 알았으니까 좀 공매도도 신경 안 써요. 알았으니까 앞으로 5개월 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는 매수가 맞습니다. 맞고, 주봉에서도 우선 60선 수급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수급주선만 깨지 않으면 LG 디스플레이는 또 올라가요. 지금 200선 근처에 있죠. 그래서 아마 추후에 매수 투자하겠다. 그럼 좀 늦긴 했어요. 요 200선 밑에서 여기가 좋은데, 지금이라도 만약 내가 사겠다 그러면 당연히 24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뚝뚝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만 깨지 않으면 코스닥 지수만 아주 크게 안 밀리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베니아가 근간에 난리가 났죠. 그죠? 난리가 났는데, 인베니아도 이제 어떤 그 OLED 관련주거든요. 아직 여기 있어요. 인베니아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낮은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수급자 주선 위에 있죠.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급주선을 밀고 내려오지 않아야지만이 또 뜁니다. 뭔 얘기냐면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중장기로 들고 가실 분들은 240선 근처 매수가 떨어지면 추가로 사시면 돼요. 재무라든가 이런 회사 내용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모든 걸 어떤 방송이라든가 유튜버들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그 회사를 믿고 공부해야 돼요.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내가 A라는 주식을 샀어. 그죠? 확실히 공부해놓고 사야 돼요. 그러면 이 주식이 좀 올라갔다 떨어지더라도 벌벌 떨지 말고 그냥 더 추가로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A라는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어. 야, 무서워서 도저히 더 못 사. 그러면 처음부터 이 종목을 안 샀어야 돼요. 그리고 손절 타이밍도 늦은 거고, 애초에 손절 안 할 거면 이 회사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하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믿지 못할 종목 사지 마요. 처음부터 못 믿을 건데 왜 사가지고 고생하냐고. 그죠?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회사는 미래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정말로 내가 투자해 볼 만한 회사다. 이럴 때 비로소 분할로 잘 모아가는 거죠. 주식을 도박판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는데 본인이 도박을 하고 있는 거고, 주식을 투자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주식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도박을 하고 있는 건지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지 시장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시장은 그냥 자기 갈 길 옛날부터 쭉 가고 있었는데 그 시장을 진입하는 투자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도대체 도박을 하는 거야, 지금 투자를 하는 거야,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인베니아는 어차피 기술적으로 241선만 안 깨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전 이 친구가 진짜 대장 같아요. 선입보다는. 자, 야스인데 제가 멤버방에서 야스 얘기할 때가 여기에요. 굉장히 힘들죠. 버티기 이거 엄청 힘들어요. 지금도 그 이런 공간에 있는 게 많아요. 저 전기차라든가 OLED라든가 반도체 중에서는 얘네들 잘 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스가 이 자리에서는 안 보이고 왜 안 깨는지 가장 중요한 뭐냐면 일단 우리가 20교선 기준으로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20교선이 기준선이거든요. 얘를 깨면 거의 폭망이에요. 엄청 떨어져요. 기준선이에요. 그런데 횡보하다가 첫 번째 목표가 얘가 되거든요. 20교선 뚫었다. 그다음부터 20교선만 안 깨면 또 날아가요. 지금 HLB가 20교선 뚫어주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야스가 저번 달에 20교선 뚫었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야스가 20교선만 깨지 않은 목표가 60교선이 된다 알려드렸죠. 이거 60교선도 깨면 더 날아가요, 얘. 근데 어쨌거나 앞으로도 20교선만 안 깨면 되고 이 자리는 잘 안 보여요. 일봉에서는 딱 21선이 돼요. 그래서 야스가 21선까지 다시 오게 되면 매수. 지금 쫓아갈 자리는 없어요. 굳이 오늘 단기하려면 5일선 근처 매수고 깨자마자 손절이고 만약에 20일선까지 밀렸는데 깨지 않고 다시 돌아나간다. 그럼 다시 매수죠. 이거래 약이 터졌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지수가 만약에 왜 여기가 왔다. 아유 땡큐죠. 더 사야지 더. 엄청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히려 안 오니까 못 사는 거죠. 우린 여기 샀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거나 앞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21선 기준이 맞고 뛸 때 내동매매하면은 잘못하면 고점에 물리니까 뛸 때 절대 내동매매하지 마세요. 자, 이제 인베니아 동아일텍입니다. 사실 동아일텍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쪽이 좀 좋았는데 처음에 대량거래 터지고 두 번째가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날라갔죠. 자, 그래서 동아일텍도 어차피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데가 아니니까 볼만은 해요. 똑같아요, 야스랑. 앞으로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정확하게 5선이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동아일텍은 5두선만 깨지 않으면 어딜 가냐면 이전 고점을 가고 두 번째는 11,000원대를 갑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21선이죠. 요거 깨면 일단 팔아야 돼요. 요거 깼을 때 손절 못해가지고 저 물렸는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고 대응의 영역이에요.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 맞췄어. 드디어 나 해냈어. 내가 사라고 그랬지 너. 자기네 집하라서 저기 정확하면. 주식은 떨어지고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자금 관리를 하고 어떻게 손절을 할 거며 미리미리 계획을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은 전쟁터 같죠. 그래서 전쟁터 나가는데 아무런 무기 없이 어떻게 나가, 그죠? 그 무기가 바로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정확히 잘 배분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가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습니다. 깨면 안 되는 거예요. 5주선. 자, 예선테크입니다. 아직 위치가 낮아서 사실 제가 예선테크가 제일 헷갈리는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월봉액자가 굉장히 낮아요. 뭐 동아일텍처럼 뭐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외바닥이기 때문에 865를 깨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저길 손절 기준으로 잡으시고 일봉에서 보면 대량거래 터지고 21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음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5일선만 깨지면 다시 한번 빵 때려요. 이해하셨죠? 누가 때리냐? 얘네들이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얘네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HB 솔루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다 떨어졌는데 20교선 깼죠. 이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5교선만 아끼면 되겠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수급선 찍었죠. 지금 매수죠. 딱 60수만 아끼면 돼요. 일봉에서 보면 그냥 매수, 5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이고 손절했다가 다시 어디서 사야 되냐면 240선 지켜주고 나면 다시 매수해요. 그러니까 얼마 올라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 HL 솔루션이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HL 솔루션 예전에 얘기 드린 거예요. 그냥 어쨌거나 20교선 뚫어주면 더 좋고, 수급주선인 60선만 깨지 않으면 HL 솔루션은 다시 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네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도기현 같은 애들 예전에 대장도 뛰나갔는데, 신도기현도 많이 밀려서 21선이나 240선 오게 되면 중요한 매수창이 되고, 아직도 안 올라간 굉장히 많은 OLED 관련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꼭 우리가 신경 쓰고 봐야 될 OLED 관련주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OLED 관련주들은 이따 멤버방에서 제가 항상 얘기해드렸고 OLED 관련주 몇 개를 모아놨어요.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될 것들. 얘네들도 지금 작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밑에서 20-30%가 올라갔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OLED 관련주들 바닥에 있는 애들은 최소한 우리 자리에서 60% 70%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20% 갖다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게 대장주들 빼고 아직 숨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안 뛴 애들, 걔네들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이따가
8시 30분에 멤버방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이런 친구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자, 물 한 잔 먹고 HLB 얘기 좀 해볼게요. 물을 다 엎질러가지고, 잠시만요.